여러분 안녕하세요. 파란TV의 정예재입니다. 2022년 새해에도 복 많이 받으시고 세우신 목표들 다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부터 신년 특집으로 3회에 걸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후원 방문 판매 업체 주식회사 리만코리아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분석해 드리려고 합니다. 리만코리아라고 어떤 회사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인셀덤 화장품을 판매하는 회사라고 하면 하고 금방 하실 겁니다. 인셀덤 화장품은 주식회사 리만코리아가 공급하는 화장품의 브랜드명입니다. 리만코리아가 어떤 회사이기에 3회에 걸쳐 영상을 올리나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리만코리아는 후원 방문 판매 업체로서 2020년에 엄청난 성장을 이룬 회사입니다. 3회에 걸친 영상을 통해 리만코리아가 어떻게 이런 성장을 이루었는지 제도적인 측면에서 성장의 원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리만코리아의 독특한 조직 구조를 통해 후원 방문 판매 업체에 관해 좀 더 깊게 살펴볼 것이고요. 다단계 판매와 후원 방판의 차이까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들 3편의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다단계 판매와 후원 방문 판매를 좀 더 깊게 이해하시는 안목이 생기실 겁니다. 리만코리아는 2018년에 후원 방문 판매 업체로 출발한 회사로 2019년까지는 하나의 후원 방문 판매 업체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본사와 함께 1379개의 대리점이 각각 별개의 후원 방문 판매 업체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가셔서 후원 방문 판매 업체 검색란에 리만코리아라고 치시면 2019년까지는 하나의 업체만 뜨는데요. 2020년에는 1379개의 업체가 검색이 될 겁니다. 이것은 리만코리아의 대리점들이 각각 별개의 후원 방문 판매 업체로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후원 방문 판매 업체 수가 1,000개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이것은 이처럼 리만코리아의 대리점들이 각각 별개의 후원 방문 판매 업체로 등록함에 따라 나타난 결과이지 갑자기 후원 방문 판매 업체 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리만코리아가 이처럼 개별 대리점들을 후원 방판 업체로 등록하게 된 것은 리만코리아의 사업 방식 및 사업 전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에 관해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리만코리아의 2018년과 2019년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리만코리아는 2018년에 후원 방판 업체로 등록한 회사입니다. 등록 당해년도 매출은 180억 정도이고 등록된 판매원 수가 8,000명 정도였습니다. 판매된 제품 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된 비율이 74%로 소위 말하는 옴니트리션 기준 70%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총 매출액 대비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비율인 수당 지급률이 61.09%로 후원 방판의 수당 지급 상한인 38%보다 훨씬 높은 비율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옴니트리션 회사의 경우 후원 수당 지급 상한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등록된 판매원 가운데 수당을 받은 판매원의 비율은 74.46%로 수당받은 판매원의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후원 방판에서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수당의 상위 편중률이 상위 1% 편중률은 30%, 상위 6% 편중률은 53%로 낮은 것도 후원 방판 업체의 일반적인 데이터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리만코리아의 2018년 공정위 데이터는 후원 방판 업체들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후원 방판의 경우 등록된 판매원들 대부분이 실질적인 판매원들이기 때문에 수당받은 판매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그 결과로 수당이 많은 판매원들에게 골고루 분배되기 때문에 수당이 상위 사업자들에게 쏠리지 않게 됩니다. 즉, 수당의 상위 편중률이 낮게 나타납니다. 참고로 2020년 후원 방판 업체 매출 순위 1위인 LG생활건강의 경우 수당받은 판매원의 비율은 90%대로 수당의 상위 1% 편중률은 20%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편 2018년 리만코리아에서
수당으로 1억 원 이상을 받은 판매원은 총 5명이고요.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를 받은 판매원은 총 14명입니다. 이제 리만코리아의 2019년 공정위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매출은 427억 원으로 2018년보다 230% 정도 성장하였습니다. 판매원의 숫자도 16,500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요. 그런데 나머지 데이터를 통해 우리는 리만코리아가 2019년에 사업 방식을 변경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리만코리아는 2019년에 옴니트리션 기준을 넘지 못했습니다. 수당 지급률도 61%에서 43%로 크게 떨어졌고요. 수당받은 판매원의 비율도 74%에서 46%로 크게 떨어졌습니다. 상위 1% 사업자들의 평균 수당도 5,600만 원에서 1,400만 원대로 크게 떨어졌고, 수당의 상위 편중률도 상위 1% 편중률이 5%, 상위 6% 편중률이 24%로 아주 크게 떨어졌습니다. 연봉으로 1억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5천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도 하나도 없습니다. 리만코리아의 2019년 자료가 2018년과 비교해 왜 이렇게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리만코리아가 무언가 사업 방식을 바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갑자기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거든요. 리만코리아의 2019년 자료는 리만코리아가 2018년에 취한 사업 방식에서 다음 영상에서 살펴볼 2020년 변경된 방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만코리아가 사업 방식을 바꾼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 점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리만코리아는 후원 방판 회사입니다. 후원 방판 회사가 최종 소비자 판매 비율 70%를 넘기지 못하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요. 수당도 매출액의 38%를 넘겨 지급하지 못합니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후원 방판 업체들은 어떻게든 최종 소비자 판매 비율 70%를 넘기려고 애를 씁니다. 이전 영상에서 보았듯이 후원 방판 업체 매출 상위 20개 회사 중 리만코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19개 회사들이 모두 이 70% 기준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리만코리아의 경우는 리만코리아가 취하고 있는 사업 형태로 볼 때 최종 소비자 판매 비율 70%를 맞추는 것이 매우 힘들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리만코리아는 정통 후원 방판의 형태보다는 다단계 판매와 유사한 방식으로 판매원들을 모집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 판매원을 통한 제품 판매 위주가 아니라 다단계 판매처럼 많은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늘리는 형태, 즉 회원 모집 위주의 사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옴니트리션 기준, 즉 최종 소비자 판매 비율 70%를 맞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판매 활동을 하지 않는 판매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리만코리아에서 소비자 회원에 해당하는 플래너는 다단계 판매의 소비자 회원과 비슷한 지위라고 할 것입니다. 리만코리아는 이 부분을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만코리아는 옴니트리션 기준을 포기하면서도 판매원들에게 매출액의 38% 이상을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리만코리아는 이들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 방식을 바꾼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리만코리아의 2020년 공정위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만코리아는 2020년 리만코리아 본사와 함께 1379개 대리점들이 각각 별개의 후원 방판 업체로 등록을 하였습니다. 리만코리아가 이렇게 사업 방식을 바꾼 이유가 바로 위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리만코리아의 1379개 대리점들이 개별 후원 방판 업체로 등록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즉, 리만코리아가 어떻게 최종 소비자 판매 비율 70%를 포기하면서도 매출액의 38%를 넘겨
수당을 지급할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원 방판 업체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 하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음 영상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